네, 지금까지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기술들을 기능별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보안의 강자로 알려진 포티넷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앞에 있는 앞서서 설명하셨던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잘 녹아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그 포티넷 이메일 APT 제품에 대해서 조금 특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그 위협과 위협의 대응 방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포티 메일과 포티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이제 관리 UI 화면이라든지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요약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그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스팸 메일뿐만 아니라 어떤 첨부 파일에 악성 파일을 포함해서 공격자가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본문에 이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URL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URL을 시간차를 가지고 악성 파일로 뒤바꿈해서 보내는 케이스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 공격자들의 이 공격 벡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양한 공격의 형태별로 이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마다 솔루션들을 일일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사실상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게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포티 메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데, 앞서 이런 다양한 위협들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엔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내부 엔진들을 보시면은 스팸 차단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안티바이러스 엔진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URL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엔진들, 그리고 평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일 계정을 사칭을 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 BEC 메일 같은 경우도 탐지를 할 수 있는 엔진들이 내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RL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위협에 대해서 많이 악용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클릭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URL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라이트 한다든지 이 URL들을 어떻게 위협을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요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서 내에서도 이 첨부 파일에 대해서 단순히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위협 컨텐츠만 제공을 하고 원본 문서는 그대로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엔진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샌드박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위협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샌드박스 솔루션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표에서는 빠져 있는데, 포티넷도 그 웹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이 그 웹 아이솔레이터라고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티 메일과 이 통합이 돼서 웹 아이솔레이션이 상호 연동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그 솔루션 제품군 내에서 포티넷 같은 경우는 보통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해서 하나의 OS 내에서 이제 통합된 화면으로 통제와 제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내부적으로 여러 아키텍처를 타서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AV 필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평판 조회, 그리고 에뮬레이터나 샌드박싱 기능들을 이 샌드박스 내의 다양한 엔진들을 통해서 이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이 포티넷 이메일 APT의 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엔진을 사용하고 계셔서 아주 여러 가지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보안 솔루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악성 코드,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악성 코드 DB에 대한 업데이트도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업데이트 주기가 어떤지, 그리고 또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그만큼 또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과거에는 그 주로 이 AV 제품들이 시그니처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주기가 좀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하루 한 번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기본적으로 포티넷도 A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넷 AV가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장비에 다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AV 엔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AV 쪽에 뭐 기본적으로는 거의 시간 단위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에서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 하에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상호 연동이 돼 있을 때 이 단말 보안 장비에서 위협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샌드박스로 파일을 던지게 돼 있고요. 행위 분석을 통해서 이 위협이 판단이 되면 이 룰들이 실시간으로 장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내부 로컬에서 만들어진 인텔리전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업데이트의 장점으로 보시면 메일에서 탐지가 된 위협이 하나의 룰로 금방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 사용자가 그 URL로 웹 세션을 열게 됐을 때 이미 과거에 분석된 결과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차단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웹을 통해서 확인된 악성 파일이나 URL에 대해서 내부 사용자가 USB를 통해서 뭔가 연결을 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미 방어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컬에서 만들어진 위협들은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포티가드 랩스라는 전문 분석 조직으로 이 인텔리전스가 공유가 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검증과 기능 추가가 돼서 이 엔진들은 글로벌하게 다시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웃바운드 메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 위협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메일의 사용자 실수에 의한 노출까지도 탐지가 가능해야 된다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티넷 같은 경우는 여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메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메일까지도 이러한 엔진들을 통해서 분석과 여기에 대해서 디텍션, 차단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 포티넷 이메일 APT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프로파일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메일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샌드박싱을 하고 AV 필터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내부로 이제 보내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포티넷 이메일 APT 같은 경우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자별 아니면 뭐 IP 대역별이나 조직별로 이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 메일이 있을 때 특정 엔지니어링 조직이나 연구 조직 같은 경우는 URL을 아예 이렇게 클릭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메일의 첨부 파일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인사 부서라든지 아니면 URL을 확인하고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는 프로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URL을 아이솔레이션과 연동을 해서 특정 부서에서만 URL을 클릭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격리된 공간에서 그 URL을 실행을 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IP별로 사용자 계정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 개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포티넷 이메일 AP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예, 앞서 많은 그 위협들과 그 이메일 APT 대응 솔루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티넷 이메일 APT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 위협들에 대해서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는 엔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일 솔루션으로서 이메일로 유입되는 이 모든 위협들을 하나의 장비로 하나의 벤더, 하나의 제품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들은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이 솔루션들을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일한 환경 내에서 디텍션을 하게 되고, 이 디텍션된 단일 포인트의 솔루션에서 디텍션된 이 정보들을 빠르게 내부의 패브릭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솔루션으로 전달을 해서 동시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포티게이트와 포티메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게 되면,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됐을 때 내부 사용자가 웹 세션을 연결 시도를 할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웹을 통해서 위협이 확인이 되면은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엔드포인트 단의 솔루션까지도 이 위협들이 빠르게 적용이 돼서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점점 더 진화돼가는 URL과 관련된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를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에 대한 메일도 검사를 하는 게 포티넷 이메일 APT의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제 BC라든지 아니면은 그 IB라고 해서 개인 메일 암호화 기능들 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 외에도 보통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검토를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를 하실 텐데, 그래서 기능별로 어떤 솔루션들을 얼마만큼 구성을 해서 상호 연동을 할지, 아니면은 하나의 솔루션이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 라이선스 정책에서 포티넷의 또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메일 양에 대해서 사이징만 되면은 사용자가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10만 명이 됐건 이 사용자에 대한 계정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 메일의 유입량이라든지 메일에 포함된 분석 대상에 대한 이 URL이나 첨부 파일만 가지고 사이징을 해서 장비의 사이징만 도입을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